안녕하세요. 건강한 스토리입니다. 찬바람이 옷깃을 파고드는 요즘 우리 구독자님들은 어떻게 지내고 계신가요? 날이 추워지면 누구나 감기 조심해야지 하고 옷을 겹겹이 껴입으시죠. 그런데 여러분, 정말 무서운 건 감기가 아니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1년 중 사망률이 가장 높은 달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바로 12월과 1월 한겨울입니다. 특히 우리처럼 인생의 중반을 넘어선 50대 이후부터는 겨울철의 사소한 습관 하나가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부르기도 합니다. 나는 건강해, 나는 운동도 매일 해 라고 자부하시던 분들이 하루아침에 쓰러지시는 계절이 바로 겨울이거든요. 어쩌면 오늘 아침 무심코 했던 행동이 내 혈관을 꽉 막히게 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건강한 스토리에서는 겨울철, 중장년층이 절대 하지 말아야 할 행동, 그리고 내 몸을 지키는 가장 편안하고 확실한 방법들에 대해 이야기 나누려 합니다. 오늘 이 영상 끝까지 보신다면 올겨울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10년, 20년 건강 수명을 지키는 비결을 얻어가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따뜻한 차 한 잔 준비하시고 편안한 마음으로 이야기 시작해 볼까요? 첫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우리 부지런한 구독자님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실수입니다. 바로 새벽 운동입니다. 일찍 일어나는 새가 벌레를 잡는다는 말처럼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오신 우리 중장년층 분들은 새벽 4시, 5시만 되면 눈이 떠지시죠? 그리고는 찬 바람을 뚫고 공원으로, 뒷산으로 향하십니다. 하지만 여러분, 겨울철 새벽 운동은 의사들이 입을 모아 말하는 중장년층 금기사항 1호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몸은 잠자는 동안 이완되어 있다가 잠에서 깨면 활동을 위해 교감신경이 활성화됩니다. 이때 혈압이 자연스럽게 조금 오르게 되는데요. 따뜻한 이불 속에 있다가 갑자기 영하의 차가운 바깥 공기를 마주하면 어떻게 될까요? 마치 고무 호스를 꽉 쥐는 것처럼 우리 몸의 혈관이 순식간에 수축합니다. 좁아진 길로 피를 보내려다 보니 심장은 더 강하게 펌프질을 해야 하고 결과적으로 혈압이 급격하게 치솟게 됩니다. 이때 약해져 있던 뇌혈관이나 심장혈관이 터지거나 막힐 위험이 평소보다 2배 이상 높아집니다. 뇌졸중이나 심근경색 같은 무서운 병들이 바로 이 새벽 시간에 가장 많이 발생한다는 사실 꼭 기억해 주세요. 그럼 운동을 하지 말라는 건가요? 라고 물으실 수 있어요. 아니요, 운동은 하셔야죠. 다만 시간을 바꾸셔야 합니다. 해가 완전히 뜨고 기온이 조금 오르는 오전 10시 이후나 몸이 충분히 풀린 오후 시간에 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만약 꼭 아침에 나가셔야 한다면 실내에서 충분히 스트레칭을 해서 체온을 올린 뒤 모자와 목도리로 머리와 목을 따뜻하게 감싸고 나가셔야 합니다. 두 번째로 조심해야 할 것은 식습관입니다. 날이 추우면 뜨끈하고 얼큰한 국물 생각나시죠? 김치찌개, 탕 종류, 뜨거운 국물 한 숟가락이면 몸이 사르르 녹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뜨끈한 국물 속에 겨울철 건강을 위협하는 복병이 숨어 있습니다. 바로 나트륨입니다. 국물 요리는 특성상 나트륨 함량이 높을 수밖에 없는데요. 짠 음식을 먹으면 우리 혈액 속 염분 농도가 높아지고 이를 조절하기 위해 혈액량이 늘어나면서 혈압이 오르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추위로 인한 혈관 수축에 짠 음식으로 인한 혈압 상승까지 겹치면 그야말로 설상가상이 되는 것이죠. 여기에 더해 겨울철에는 우리가 놓치기 쉬운 것이 바로 물 마시기입니다. 여름에는 땀이 나니까 갈증을 느껴 물을 자주 찾지만 겨울에는 갈증을 덜 느껴 물을 잘 안 마시게 됩니다. 하지만 겨울은 건조한 날씨와 난방 때문에 우리 몸의 수분이 알게 모르게 계속 빠져나갑니다. 몸의 수분이 부족해지면 혈액은 끈적끈적해집니다. 점도가 높아진 혈액은 혈관을 흐르기 어렵게 만들고 혈전 피떡을 만들기 쉽습니다. 이것이 뇌졸중과 심근경색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 오늘부터는 국물은 건더기 위주로 드시되 국물 섭취는 조금 줄여주세요.
그리고 목이 마르지 않더라도 미지근한 물을 수시로 한 모금씩 마시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이 작은 물 한 잔이 끈적한 혈액을 맑게 흐르게 하는 보약보다 좋은 약이 됩니다. 차가운 물보다는 우리 체온과 비슷한 미지근한 물이 흡수도 빠르고 체온 유지에도 좋다는 점 잊지 마세요. 세 번째는 정말 사소해 보이지만 노년의 삶의 질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는 습관입니다. 바로 주머니에 손 넣고 걷기입니다. 날이 추우니 손이 시려 자연스럽게 주머니에 손을 넣게 되시죠. 어깨를 잔뜩 웅크리고 종종 걸음으로 걷게 됩니다. 하지만 겨울철 빙판길은 눈에 보이지 않는 블랙 아이스가 많아 언제 어디서 미끄러질지 모릅니다. 만약 주머니에 손을 넣은 상태에서 넘어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몸의 균형을 잡아주고 충격을 분산시켜야 할 팔과 손을 쓰지 못하니 그 충격이 고스란히 엉덩이 관절 고관절이나 허리 혹은 머리로 가게 됩니다. 특히 우리 중장년층은 골밀도가 낮아져 있는 경우가 많아 가벼운 엉덩 방아에도 고관절, 골절 같은 큰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노년의 고관절 골절은 단순히 뼈가 부러지는 것을 넘어 장기간 침상 생활을 하게 만들고 이는 폐렴이나 욕창 같은 합병증을 불러와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 외출하실 때는 반드시 장갑을 껴주세요. 장갑은 단순한 방한용품이 아닙니다. 넘어질 때 내 몸을 보호해 줄 수 있는 가장 훌륭한 안전장치입니다. 손이 따뜻하면 주머니에 손을 넣을 필요가 없고 양팔을 자연스럽게 흔들며 걸으면 균형 감각도 좋아져 낙상 위험이 훨씬 줄어듭니다. 멋부린다고 혹은 귀찮다고 장갑 없이 나가시지 말고 현관 앞에 장갑을 꼭 챙겨두세요. 얇은 장갑이라도 낀 것과 안 낀 것은 천지 차이랍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실내 환경입니다. 춥다고 창문을 꽁꽁 닫고 난방 온도를 너무 높게 설정해 두시진 않으셨나요? 바깥은 영하 10도인데 실내는 영상 25도, 26도라면 그 온도 차이는 무려 30도 이상 납니다. 우리 몸은 이렇게 급격한 온도 변화에 적응하는 능력이 나이가 들수록 떨어집니다. 따뜻한 실내에 있다가 문을 열고 나가는 순간 혹은 추운 밖에서 들어와 뜨거운 히터 바람을 바로 쐬는 순간 우리 몸의 자율신경계는 혼란을 겪고 혈관 건강에 무리가 갑니다. 이를 히트쇼크 샤크라고도 부르는데요. 실내 온도는 20도에서 22도 정도로 약간 서늘한 듯 유지하는 것이 건강에 훨씬 좋습니다. 대신 내복이나 조끼를 입어 체온을 유지하는 것이죠. 그리고 너무 건조하면 호흡기 점막이 말라 바이러스 침투가 쉬워지니 젖은 수건이나 가습기를 이용해 습도를 4060%로 맞춰주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하루에 최소 2번, 10분 정도는 창문을 활짝 열어 환기를 시켜주세요. 밀폐된 실내 공기는 미세먼지와 이산화탄소 농도를 높여 머리를 아프게 하고 호흡기 건강을 해칠 수 있거든요. 추운 공기가 들어오면 난방비 아깝다 생각하지 마시고 신선한 공기가 내 폐를 씻어준다고 생각하며 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우리 중장년층이 건강한 겨울을 보내기 위해 꼭 기억해야 할 4가지. 첫째, 새벽 운동은 피하고 해가 뜬 후 충분히 준비 운동을 하고 나가기. 둘째, 뜨거운 국물 섭취는 줄이고 미지근한 물을 자주 마시기. 셋째, 외출 시엔 주머니에서 손을 빼고 반드시 장갑 끼기. 넷째, 실내 온도는 너무 높지 않게, 그리고 하루 2번 꼭 환기하기. 어떠신가요? 생각보다 어렵거나 거창한 일들은 아니죠. 하지만 이 사소한 습관들이 쌓여 여러분의 올겨울을 그리고 앞으로의 건강을 든든하게 지켜줄 것입니다. 우리 몸은 참 정직합니다. 내가 아껴주고 보살피는 만큼 건강으로 보답하거든요. 춥다고 웅크려만 있지 마시고 오늘 알려드린 내용 실천하시면서 활기차고 따뜻한 겨울 보내시길 바랍니다. 구독자 여러분이 아프지 않고 늘 웃으시길 제가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건강한 겨울나기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의 소중한 분들에게도 공유해 주세요.
함께 건강해지는 것만큼 큰 기쁨은 없으니까요. 앞으로도 여러분의 몸과 마음을 따뜻하게 안아줄 유익한 건강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건강한 스토리였습니다. 구독 및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